자, 이 7월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4.5%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 월액이 인상되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와 연금급여액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이 기준소득 월액이 4.5% 인상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죠. 보건복지부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이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또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이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져서 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건 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또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빼고 남은 이제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올해 6월까지는 이 기준소득 월액이 37만 원에서 최대 590만 원까지였는데, 이번 7월부터는 이제 39만 원에서 최대 617만 원까지 인상되는 거고요. 신고한 소득 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내게 되고,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준소득 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처럼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조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수치인데, 이 A값의 변동률을 반영해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는 거고요. 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또 지역 가입자 전원의 평균 소득 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이제 반영해서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는데, 이렇게 고시를 하면 해당 연도 7월부터, 올해는 이제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이 기준소득 월액을 언제 정했다고 하나요? 원래는 이제 매년 3월 말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는 1월 9일에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을 했고요. 예년보다 좀 서둔감이 있습니다. 같은 달 1월 23일에 국민연금의 이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각자의 생활 수준을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되겠죠. 네. 이 직장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의 결정 방법을 보면 이 자격 취득과 납부 재개 시 납부를 이제 하는 이제 그 시기부터 기준소득 월액은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과 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입사 또는 이제 복직하는 당시의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가입 기간 가운데 기준소득 월액은 전년도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고 그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년도 소득을 당해 년도
그러니까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 이 과거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처음에 도입되던 시기에는 좀 어땠나요? 근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가 1988년이었는데요. 네. 1988년 11월부터 1995년 3월까지는 이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이 7만 원에서 상한액이 2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은 높아지는데 이 기준소득 월액을 인상하지 않아서 이 국민연금만으로 이 노후소득 보장을 하기에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1995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한액을 22만 원으로 또 상한액을 36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0년 7월부터는 하한액을 23만 원으로 또 상한액을 368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그러니까 이 A값의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준소득 월액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향후에 이 노령연금 등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당장 체감이 안 돼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 소득 월액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노령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가입자 자격 취득을 할 때 신고 또는 뭐 정기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기준소득 월액에 이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6월까지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이 37만 원을 적용받는 사람은 월 보험료가 최소 3만 3,300원이고 상한액 590만 원을 적용받는 사람은 최소 53만 1,0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7월 이제 기준소득 월액으로 조정이 되면 이게 최저보험료가 이제 800원이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35,100원을 납부하게 되고 최고보험료는 전년보다 2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당장은 부담이 좀 더 되더라도 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연금급여를 더 탄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말씀처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연금급여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등이 있는데 모든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기준소득 월액이 인상이 되면 기본연금액도 인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실제 국민연금 지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 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이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이제 금액이 되는데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률이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이제 50%, 또 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게 되는데 장애연금 지급률은 이제 장애 1급 같은 경우는 100%, 2급은 80%, 3급은 60%, 4급은 일시급으로 225%를 받게 되고요. 유족연금 지급률은 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또 20년 이상은 60%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오래 가입할수록 이득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소득 대체율이란 게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국민연금 급여는 도입했던 1988년에서 98년 사이에는 40년을 가입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소득이 100%면 그중에 70%를 국민연금이 책임진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60%로 떨어졌고요. 2008년에는 50%로 이제 더 떨어지고 매년 0.5%포인트씩 감소시켜 왔는데
이는 이제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2028년 이후에는 소득 대체율이 또 4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득 대체율이 이 70%에서 40%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일수록 또 늦게 가입을 하는 사람일수록 손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사회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청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청년들이 더 큰 불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제 생각에는 18살이 넘어가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직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최저 금액이나 막 일단 들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성인식을 할 때 그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들에게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 선물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뭐 용돈이 됐던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됐던 이 본인들이 내게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또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또 납부해 주는 운동, 뭐 이런 움직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 소득 월액이 인상이 되면 연금액도 올라간다. 사실 이것도 또 쟁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결국은 뭐 더 내고 더 받자 뭐 이 얘기인데, 어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 연금액은 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 그러니까 A값을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가운데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 이걸 이제 B값이라고 하는데, 요 평균치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됩니다. 설명드린 저도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긴 한데, 네. 특히 B값은 이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의 기준소득 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서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도 환산한 값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전체 가입월 수가 길어지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을 A값이라고 했는데 이 A값이 최근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 지급 사유 발생자에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타야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 그러니까 이 평균액, A값이라고 하는 요 금액을 살펴보니까 298만 9,237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준소득 월액이 인상되면 A값도 인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무등 가입자의 연금액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연금은 A값과 B값의 평균치에 좌우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더라도 조금 더 오래 보험료를 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작년도 신규 가입자가 20년 이상 가입을 하고 이 100만 원을 이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최저 이제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수익비가 한 4.3배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번다고 했을 때 뭐 4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평균 소득자 같은 경우 2022년 기준으로 한 286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2.2배, 또 59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다는 건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국민연금을 비판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이 더 높다는 사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소득 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사실 이 대부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과 같습니다. 뭐 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상한액의 변경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 뭐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에
이 직장인들이 본인 기준 최대 월 12,150원 정도를 더 추가로 내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또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진다라고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해 자신의 기준 소득 월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또 예상되는 노령연금액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